이번 주 대선판을 뜨겁게 달군 여야 대선 후보들의 한마디를 들어보는 시간, 주간 대선 말말말입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선관위 등록을 마친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필승을 다짐하며 3월 8일까지 총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명동 한복판에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으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필승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가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토론회에 나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주를 열었던 여야 대선 후보들의 한마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정당한 촛불 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감한 정치 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 정치를 꿈꾸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권력을 쥐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 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상식을 회복시키는 선거입니다. 또 이번 대선은 정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무엇보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만약에 박빙으로 야권이 이긴다 해도 식물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권 교체만 하고 나서 식물 대통령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또 정권을 뺏기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권 교체도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돼야만이 개혁을 할 수가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렇게 성과를 내야지 또 그 다음 집권도 가능한 겁니다. 이 선거는 촛불 정부 실패에 따른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입니다. 촛불 정부조차 심화되는 불평등, 깊어지는 차별과 혐오, 갈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이를 만회할 개혁의 비전과 의지를 경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의 불꽃 튀는 유세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첫 유세지로 부산을 찾아 이념과 사상에 갇히지 않는 실용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전 거점 유세에서 민주당에 또 정권을 맡기겠냐며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홈런치는 4번 타자를 자임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당 체제를 뛰어넘는 정치 교체를 역설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용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념과 사상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난 5년에 민주당 정권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국민의 권력을 자기 권력인 양 내로 남불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철진한 이념으로 편가르기나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5년간 또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야구로 친다면 9회 말 투아웃 상황입니다. 이제 한 번밖에 기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은 홈런 칠 수 있는 4번 타자 아니겠습니까? 4번 안철수가 홈런 치는 4번 타자 역할 하겠습니다. 저 심상정
양당 정치의 거대한 장벽 앞에 홀로섰지만 대한민국의 역주행에 단호하게 막아서겠습니다. 기필코 양당 체제를 넘어서서 미래를 향한 정치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취약지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 윤 후보는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상대 후보와 상대 당을 겨냥한 견제 수위도 한층 높아졌는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강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챙기고 경제 부스터샷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는 법을 어겨가면서 주가 조작이나 하고 국가 권력을 사적 보복이나 과거를 뒤지거나 나의 개인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용하면 안 되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광주 전남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광주의 영내 GDP가 전국에서 몇 위쯤 합니까?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들에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저 윤석열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 제 측근 누구도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되면 단호하게 벌주고 처단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최악의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와 후보 가족의 도덕성 문제, 양당 구별할 것 없이 윤동이처럼 드러나고 있고 우리 특히 자영업 또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는 일에 저희 정의당 심상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을 누비며 집중 유세를 펼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넘나들며 수도권 공약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당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유세차 사고로 일정을 중단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울산을 찾아 노동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수는 일은 잘하는데 부패에서 문제고 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이러한 일이면 뭐든지 다 하면 되죠. 뭘 하고 가리겠습니까? 왜 씨를 가립니까, 여러분?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금기란 깨라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허가 안 나오니까 힘드시죠? 두꺼비도 새집을 달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두꺼비가 새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정치인이 아니었던 제가 최근에 정치를 시작하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28번을 한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저는 이 사람들이 머리 나빠서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입니다. 선거는 미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시간만 끌면서 우리 자영업자들 등골만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헌법상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때때로 재난지원금 가지고 서로 정쟁이나 하는 거대 양당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민생 가지고 거대 양당이 민심수도 다 떼질 정치하는 거 이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을 19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과 영남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대선까지는 채 2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달아오르는 유세 경쟁 속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들이 오고 갈까요? 금요일 영상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대선 말말말이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맡긴 총칼로 우리 국민들을 핍박했던, 살상했던 군사 정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군인 관료가, 군 공무원이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살상하고 국민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시절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습니까? 이제 검찰 왕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 왕국이 열리고 왕으로서 검사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40년, 50년 된 낡은 혁명 이론을 가지고 아직도 이 사회를 끌고 나가려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시대착오적인 소득주도 성장이니 부동산 정책 28번 고쳤지만 이거 제대로 됐습니까? 28번 실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28번 실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선동지와 우리 모두가 추구했던 그 길을 향해 저 안철수는 강철같이 단단하고 동아줄처럼 굳건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기득권 없는 공정한 세상, 정직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땀 흘린 만큼 인정받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포스코는 대한민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세계 5위 철강 업체예요. 그 눈부신 성장을 누구도 했습니까? 사실 우리 포항 시민들의 협력과 코스에서 나오는 엄청난 환경적인 그런 부담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포스코 이전은 옳지 않고